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도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또 한 주가 지나서 저희가 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조금 덜 추웠던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잘은 지냈는데 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을 챙기는 데 집중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음. 커피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커피 대신 마실 작두콩차나 허브차 같은 걸 찾는 데에 좀 집중하고 있는 한 주를 보냈어요. 어떤 허브차가 맛있던가요? 일단 동료가 추천해서 음. 마셔본 작두콩차가 꽤 괜찮아서 요걸 음. 좀 커피 대용으로 마셔보려고 하고, 음. 허브는 뭐 원래 좋아하던 홍차류 외에 좀 음. 페퍼민트나 요런 허브를 마셔볼까 합니다. 맞아요. 작두콩차 진짜 고소하고 맛있죠. 음. 음. 저는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좀 그중에 좀 큰 거 하나는 혼자 사는 집에 제가 혼자 살았던 집에 룸메를 들였다는 겁니다. 음. 어 같은 직장을 다니는 이제 저랑 띠동갑인 저보다 그러니까 12살 어린 동료를 룸메로 맞이해 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데요. 같이 산지 이제 오늘로 4일 차 이렇게 되는데요. 음. 서울은 누구랑 실은 같이 사는 게 쪼끔 흔하잖아요. 음.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와 진짜 너 진짜 별거 다 하면서 산다."라는 소리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는데요. 앞으로 좀 사이좋게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음. 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룸메를 맞이했잖아요. 이 음. 이유는 요즘 이 조립식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토크토랑의 주제도 조립식 가족으로 한번 정해 봤습니다. 오늘 토크토랑의 주제는 가족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음. 저도 하나님이 룸메를 드리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음. 어 피가 섞이지 않고도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음. 피를 나눈 가족이랑 한 집에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런 음. 마음이었어요. 음. 오늘 어 알차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피타이저는 어떤 음식인가요?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새로운 형태라고 하는 키워드에 맞춰서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나라가 유독 이런 음식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카롱에 가운데 필링을 엄청 잔뜩 넣어서 뚱카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음. 개척했다든지 뭐 요런 일이 좀 새로운 어떤 음식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이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 혹은 뭐 홍차, 복숭아 이렇게 토닉워터에 맛이 들어간 토닉워터들 있잖아요. 음음. 이런 것도 뭔가 비슷한 연장선상의 이야기인 것 같고 그중에 오늘 제가 에피타이저로 소개할 음식은 크로플입니다. 음. 크로플이야말로 정말로 새로운 형태 중에 새로운 형태죠. 음. 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맛잘알이다 싶은 때가 진짜 한두 번이 아닌데 음. 이거 정말, 정말 이걸 어떻게 누가 크로와상을 누를 생각을 어떻게 했나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로플은 음. 크로와상 생지를 와플기로 눌러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음식이죠. 진위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음식이라고 알고 있고요. 실은 우리나라 아니면 이런 음식 누가 만들어 싶은 음식이긴 하죠. 맞아요. 기발한 엄청 기발한 음식이고 실은 저는 그 약간 와플에서 나는 밀가루 맛을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그냥 와플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크로플은 뭐 음. 그냥 사랑입니다.
음, 납작하게 만드니까 그 원래 크루아상이 굉장히 버터 이게 되게 고소하잖아요. 음, 근데 그 버터의 고소한 맛과 단맛이 농축된 것처럼 느껴지고 식감은 바삭하고 뭐 완전 난리 나는 거죠. 음, 크림이나 소스를 발라 먹기도 하고 뭐 과일을 올려 드시기도 하는데 저는 플레인으로도 굉장히 충분히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음. 음. 크로플 진짜 신기하죠. 음. 저는 크루아상을 눌러서 와플기로 모양을 낸 크로플도 되게 신기하지만 그 와플기에 인절미 눌러가지고 만드는 거 정말 음. 신박하다고 생각했어요. 음. 맞아요. 바삭한데 쫀쫀한. 저도 사실 그냥 와플은 저도 잘 안 먹는데 기본 크로플, 그러니까 뭐 이런 시럽 올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크로플은 약간 자제하면서 가끔씩 음. 땡기면 먹는 디저트입니다. 아 그렇네요. 샌님이 디저트 좋아하는 거 흔치 않은데 음. 크로플이 그 정도로 대단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인절미 와플기에 누른 거 진짜 정말 그것도 진짜 맛있죠. 약간 음. 누룽지에 나름 높게 눌러 먹는 맞아요. 걸 좋아하나 싶기도 하네요. 음. 곁들일 술로는 다크럼 핫초코라고 하는 걸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술까지 아주 제대로 디저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파리 산 친구에게 럼에 절인 체리가 들어간 초콜릿을 선물을 받아 가지고 먹었는데 아주 달콤 쌉쌀 상콤 아주 풍미가 엄청 제대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 음료로도 누군가 분명히 구현해 놨겠다.' 싶어 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핫초코에 다크럼을 넣어서 마시는 그런 음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운 날씨에 따뜻한 술 굉장히 최고잖아요. 그쵸? 그리고 음. 오늘 에피타이저 단 음식이니까 걸맞게 단 음료로 한번 요거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초콜릿인지 알겠네요. 그 나누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팬님이 양보해 줬어요 실은. 인 것 같은데. 특히 추운 지방은 핫초코에 술을 타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근데 럼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초콜릿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아니면 칵테일에 음. 쓰이는 술 정도로만 보통은 생각하지 럼을 따로 먹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되게 신선한 맞아요. 조합인 것 같고 약간 단 것에 단 것을 더한 게 오늘 메뉴와 술의 조화니까 몸 으슬으슬할 때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 크로플처럼 이제 크루아상을 와플처럼 만들어낸 크로플처럼 서로 다른 결인 코코아와 술의 만남이니까 조립식 가족이라는 오늘 주제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새로운 형태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음. 굉장히 뿌듯하네요. 음. 좋습니다. 오늘 에피타이저도 곁들이는 술도 다 달달한 거잖아요. 이걸로 배 채우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아주 달달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립식 가족이란 우리가 정상 가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 평범하게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만든 가정 이게 아니라 저처럼 뭐 룸메일 수도 있고 쉐어하우스일 수도 있고 뭐 재혼 가정일 수도 있고 뭐 음. 아니면 그 어떤 형태로든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사는 형태의 가족을 의미하죠. 음. 누구는 그냥 남들처럼 살면 되지 이런 개념이 꼭 있어야 되나? 왜 있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샌님 의견은 어때요? 저는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는 음. 결국 이 조립식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음. 뭐야? 이럴 수가 있지만 어. 저는 조립식 가족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긴 것도 결국 저희가 정상 가족이거나 흔히 볼 수 있는 가족, 그 음.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으로 딱 구성된 그게 일반적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음. 특별한 음. 케이스들을 묶어 부르기 위해서 조립식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네요. 네. 음. 저는 모든 사람이 그냥 그동안 그렇게 해 왔으니까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건 사실 없고
뭐 남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60억이나 되는 지구인들이 몇 음. 가지나 뭐 수십 가지 정도의 유형, 그 가족, 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유형으로 음. 구성되어서 가족을 꾸릴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음. 해서, 그 정상 가족이 아닌 모든 가족의 형태가 너무 많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음. 법이나 인식이 못 따라갈 뿐이지 뭐 결국은 조립식 가족이라는 말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맞아요. 실은 그동안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음.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서로 그냥 음. 사랑하고 잘 지내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왜 음.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난리인가 요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조립식 가족이란 단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다양한 가족이 생겨서 본인들이 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시대로 점점 될 것 같고 앞으로 점점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음. 음. 저도 요즘 이 조립식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음. 제가 룸메를 구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한 건데 저는 실은 '결혼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부모님께서 걱정하시잖아요. 음. 근데 실은 그게 어떤 포인트에서 걱정하시는지는 너무 알겠어요. 이제 지금은 나한테 엄마, 아빠, 동생이라고 하는 가족이 있지만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혼자 남겨질 제가 걱정이 당연히 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하고나 가족을 꾸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음. 뭐 그렇다면 '다른 형태의 가족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져 가지고 요즘 관심이 좀 많아졌습니다. 음. 어 쪼끔 더 어렸을 때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뭐 '친구들이랑 그냥 가끔 만나는 걸로 충분해.' 요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이제 혼자 산 지도 이제 꽤 오래돼 가지고 '그 독립적인 공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전제라면 '여럿이 살아보는 것도 그런 재미도 있겠다. 그런 재미도 느껴보고 싶다.'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아마 하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저희처럼 뭐 어른들 표현으로는 아직도 결혼을 안 한 포지션에 있는 음. 네. 분들이라면 대부분 들어보셨을 말이 "아니 지금이야 친구들 있으니까 뭐 재밌고 음. 좋지만 늙어서 주위에 친구들 없으면 어쩔 거냐." 막 이런 음. 말을 꼭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싶은데요. 저는 그래서 더더욱 제 주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과 뭐 친구들, 뭐 지인들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반갑습니다. 음. 그러니까 엄마 나 늙어도 내 주위에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많아." 뭐 요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음. 맞아요. 근데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왜 실은 지금도 엄마들이 친구가 없지 않잖아요. 음.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음음. 네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요. 음. 가족의 의미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내 편이 음. 되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꼭 가족이 혈연이어야 하느냐라고 얼마든지 반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뭐 누군가는 "혈연이어야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다. 남하고는 그렇게까지 안 된다."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음. 근데 실은 뭐 엄밀히 말하면 부부는 혈연이 아니기도 하고 뭐 혈연이었다가 남이 되기도 하고 뭐 혈연인데 얼굴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여러 음.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는 "혈연이어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음.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혈연이어도 만약에 깨질 수 있는 거다. 혈연이어도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냐라면 그냥 뭐 언제든 깨질 수도 있는 형태라고 하는 걸 좀 받아들이고 그냥 좀 편하게 가족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요렇게 가볍게 저는 생각을 해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음. 실은 저랑 룸메는 아직 뭐 가족
이게 아니라 그냥 룸메이긴 하지만 음. 정말 진짜 별 생각 없이 주변에서 다들 걱정하시는데 저랑 룸메는 당사자들은 진짜 정말 별 생각 없이 그냥 머릿속 콧밭인 채로 그냥 일을 좀 저지른 거기 때문에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으나 좀 가볍게 생각해 보고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오히려 혈연이 아니니까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음. 아무래도 혈연인 부모 자식 또는 형제 자매들은 좀 더 편하게 대하고 그런 만큼 맞아요. 상처도 되게 많이 주고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 최소한의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약간은 '아 나랑 사람이 다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다른 사람이니까. 음. 음. 근데 이게 혈연한테는 그게 잘 안 되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이게 같은 말을 회사 동료가 하면 끄덕일 것 같은데 뭐 음. 이제 찐 가족 그 피를 나눈 부모님이나 동생이 하면 약간 화날 것 같달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혈연인데도 뭐 연을 끊고 지낸다 이런 경우도 꽤 많고 맞아요. 오히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선택한 음. 내가 만든 조립식 가족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음. 저는 아직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 한 지붕 아래서는 피를 나눈 사람이든 나랑 좀 잘 맞는 사람이든 '한 지붕 아래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그 음. '가족이 주는 든든함을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음.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맞아요. 주변에서도 요런 상황을 쪼끔 보기도 하는데요. 음. 실은 인제 주변에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를 띠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긴 하죠. 음. 근데 그래도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형태들이 저는 최근에 많이 매체에서 접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조립식 가족의 형태 어떤 걸 알고 계시나요? 음. 저는 가장 흔하게 뭐 봤던 건 그 동거하는 경우가 아니었을까. 음. 결혼은 그렇네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법적으로 가족이라고 하지 않지만 그냥 따로 각각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음. 기존에 원래 타고난 그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그 가족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활을 함께하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동거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집을 합쳐서 산다.'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그 선택 자체가 서로를 진짜 가족, 그냥 연인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한다.'라는 게 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왜냐하면 같은 집에 살지만 가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관계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음. 근데 제가 아는 동거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뭔가 그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같은 내가 물려받은 가족보다 그냥 음. 나랑 함께 살고 있는 이 짝꿍을 나의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음. '진짜 가족이 이런 게 아닌가.'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긴 하지만 그런 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음. 맞아요. 저도 조립식 가족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선생님이 얘기하신 사례와 비슷한 사례인데요. 여들톡의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음. 이 두 분께서 유명해지신 것도 그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 때문이니까 이 주제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분들이시긴 음. 하죠. 음. 이 두 분의 관계가 저는 너무너무 부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정말 이거가 진짜 정말 진정한 가족이지라고도 음. 생각을 합니다. 남녀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을 꾸릴 때 남녀의 로맨틱한 감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음. 없이도 '이렇게 훌륭한 가정을 꾸릴 수 있구나.' 하고 느낀 가장 처음의 사례였던 것 같아요. 음. 지금은 두 분이 집도 같이 사시고 차도 같이 몰고 고양이들도 같이 키우시고 책도 같이 쓰시고 여행도 같이 다니시고 가사일도 완벽히 분담되어 있고 음. 이건 거의 부부보다 더 부부가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가족의 형태를 하고 계신데 얼른 생활 동반자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이런 분들 얼른 빨리 가족으로 인정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조립식 가족이란 단어를 들을 때 좀 많이 떠오르는 두 분이시기도 하죠. 음. 특히 그 연애 감정이 아니라 그냥 음. 사람 대 사람으로 가족이 되는 사례로 딱 봤을 때 맞아요. 가장 음. 많이 또 떠올리실 분들이 아닐까. 음. 청년 시절에 주거비 때문에 쉐어하우스에 사는 지인들은 가끔 음. 봤어요, 특히 서울에서는. 음. 근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각자 충분히 기반을 갖고 있고 충분히 그냥 혼자 살림을 꾸려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음. '같이 음. 살아보자.'라고 선택하는 경우는 뭐 책으로 본 거긴 하지만 거의 처음 음. 본 사례였습니다. 음. 맞아요. 어 아마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도 그 집 사는 문제 때문에 같이 살게 되었다라고 본 것 같긴 한데 음. 확실히 요런 식으로 시작해서 더 깊은 관계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음. 최근에도 "여자 셋이 모이면 집이 커진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그 김은하 작가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음. 책 제목 그대로 이제 집에서 그 원룸 작고 인프라도 열악하고 막 이런 데서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아파트 살고 싶은데 내 돈이 없잖아. 막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같이 살게 된 그런 거를 책으로 쓰신 분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음.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어리셨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쯤 되셨을 것 같은 분이었는데 음. 룸쉐어 경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걸 책으로 내셨더라고요. 음. 어 약간 그냥 저는 책으로만 접했으니까 책에서 본 바로는 물론 그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보다 그 기간이 더 짧은 것도 있겠지만 쪼끔 더 약간 룸쉐어 느낌이 나긴 했는데 음. 그분들도 충분히 이제 서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어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룸쉐어라고 시작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같이 살다 보면 그런 '가족이라고 하는 감정이 삭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도 그렇고 김하나 작가님도 그렇고 이렇게 고양이나 강아지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면은 확실히 약간 가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존재도 있구나.' 싶은 네 경험이었습니다. 음. 그렇겠네요. 저도 좀 비슷하게 사례가 떠오르는 게 1년 전쯤 본 책인데 에이징 솔로라는 책에 나오는 가족 형태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음. 이 책의 부제가 "혼자를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나이 드는가."인데요. 음. 2030 때까지 혼자 사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이후 뭐 50 대, 60 대쯤 중년까지 혼자 사는 생활에 대한 걱정들은 다들 있잖아요. 해 보지 않은 맞 일이니까. 가 보지 않았고 뭐 주위에서 사실 보기 어렵고. 음. 네, 그걸 좀 나이 든 선배들이 이야기해 주는 느낌이라 북카페에서 보고 바로 호로록 읽어 봤는데 여기에 그 조립식 가족의 미래의 힌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음. '지방 도시였어서 가능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오프라인 거점을 하나 두고 거기에서 약간 커뮤니티 센터 느낌으로 서로 뭐 음. 지나가면서 뭐 귤 나눠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모여 지내다가 또 일상 얘기하고 함께 뭐 할 거 있으면 함께하고 뭐 장 볼 거 있으면 같이 장 봐서 나누고 요런 식으로 하다가 하나둘 같은 아파트 단지에 모여 살기 시작해요. 이제 누가 이사 오고 그럼 나도 집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 추천해 주니까 거기로 한 명 더 이사 가고 요렇게. 근데 그러다가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 단지에 모이게 되니까 음. 이제는 뭐 거의 가족처럼 누구 여행 가면 그 집 고양이 서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대신 봐 주고 병원 갈 일 생기면 그냥 멀리 사는 원래 가족 대신에 보호자가 되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좀 그려냈고 "요런 게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시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고 네, 다시 찾아보니까 이 책의 추천사를 김하나 작가님이 쓰셨더라고요. 음. 맞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음. 정말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그럴수록
약간 이런 같이 살지만 같이 살지 않는 음. 가족이지만 가족이지 않은 이런 다양한 형태가 생기겠다 음. 싶어서 굉장히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음. 저도 약간 비슷하게 로망이 있는데요.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 로망이 좀 있는데 혼자서 단독주택 살기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음. 집이 크기도 할 테고. 그래서 '쉐어하우스를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저희 지역이 시골이어 가지고 신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딱 음. 임용돼서 발령을 처음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한 3년 정도 경력을 쌓으시면 인제 도시로 가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도시로 막 나가는 이런 음.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둘이나 셋 정도 살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 쉐어하우스 음. 만들어서 살면 재밌겠다 요런 생각으로 구상 정도는 해 보고 있거든요. 음. 확실히 저는 쉐어하우스라고 하는 것에 로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도 '쉐어하우스가 주제다.' 이러면은 약간 무조건 보는 편이거든요. 음. 음. 왠지 하나님과 꽤 잘 어울려요. 그 쉐어하우스 음. 하우스라는 삶의 형태가. 음.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 만든 변화가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음. 뭐 저는 사실 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한 지붕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인근에 함께 살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 음. 어. 사실 이제 피를 나눈 가족들과도 같은 집보다는 '같은 동네에 사는 정도였으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어 저는 지금 수도권의 교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좀 한 음. 10년 정도 지나면 좀 더 시골 지역에 가서 좀 더 음.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아마 그쯤 되면 이제 또 이제 막 '앞으로 여기 쭉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되면 '하나님 어디쯤 살고 있지?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지?' 같은 걸 신경 쓰면서 지역을 정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해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더라도.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저희가 더 나이 들면 '가까이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샌님이 아까 에이징 솔로라고 한 책에서 보셨다는 것처럼 같은 아파트 단지에 모여 사는 게 정말 '이상적인 형태다.' 싶기도 음. 해요. 아니 혼자 살면 그런 게 되게 장 보고 이런 게 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같이 장 보고 나누고 이런 걸 하려면 음. '적어도 같은 단지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음. 같이 실버타운으로 만들어서 같이 가시죠. 좋습니다. 토크토랑 실버타운으로. 좋네요. 근데 저는 실은 같은 단지에 사는 것도 좋지만 약간 집에 누군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좀 커요. 왜냐하면은 음. 의도치 않아도 만나지는 관계에서 오는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음. 사람은 싫어도 만나야 돼.'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게 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사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해 왔었는데 그런 음. 면에서는 샌님하고 의견이 다른 것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음. 그러게요. 음. 저는 딱 그 단지에서 우연히 만나는 그런 음. 반가움 또는 이제 동선이 겹칠 거잖아요. 동네가 그렇죠. 같으면. 음. 가끔 저도 이제 마을버스를 타면 그런 상황들을 종종 보거든요. 음. 저도 음. 가끔은 겪지만 이제 음. 찐 가족을 버스에서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아. 어제도 딱 마주쳤는데 이제 어떤 어머님이 통화하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바로 옆이라서 음. 아들이 같은 버스에 타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아들은 자기를 못 봤다라는 걸 이제 아. 친구분한테 전화하면서 막 얘기를 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음. 언제까지 못 보나 지켜보겠다." 막 이러시면서. 굳이 아는 척을 하진 않겠다. 네. 굳이 뭐 옆자리에 앉거나 뭐 이럴 필요는 어 없고. 음. 맞아요. 항상 중요하죠, 적당한 거리가. 음. 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이야기의 마무리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조립식 가족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쌤님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런 가족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제는 '어 그거 왜?' 라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곧 소멸됐으면 하는 단어라고 음. 음. 말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쌤님이랑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점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생각하고 있어서 쌤님이 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는 조립식 가족은 오히려 그 혈연으로 엮인 가족보다 내가 만든 가족이기 때문에 약간 더 애틋할지도 모르겠다. 요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음. 어 내 선택에 의해서 만든 가족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겠다. 더 조심해야겠다.' 요런 생각이 충분히 들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음. 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음. 오늘은 조립식 가족이 주제니까 요걸 다룬 드라마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 아예 드라마 제목이 조립식 가족인 드라마도 있죠. 최근에 방영을 했는데 그것도 있고 뭐 쉐어하우스까지 범위를 넓히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요. 음. 그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할 드라마는 의붓 엄마와 블루스라고 하는 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 내용은 약간 이게 스포성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빠와 딸만 이제 어린 한 7살 정도 되는 딸만 사는 집에 갑자기 그 평생을 커리어 우먼으로만 살아온 여자가 그 딸의 아빠와 결혼하면서 그 딸과 이것저것 사건을 겪으면서 가족이 되는 스토리이거든요. 음. 근데 알고 보니 엄마가 아빠랑 결혼한 이유가 아빠가 곧 죽는 그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엄마는 원래 안 계셨고 어렸을 때 음. 돌아가셨고 아빠가 곧 죽는 큰 병에 걸려 가지고 혼자 그 어린 딸이 남겨지니까 그 딸을 위해서 이 여자한테 "나랑 결혼을 해 달라. 그래서 내가 죽으면 우리 딸을 보살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였어요. 음. 근데 이 여자는 어차피 자기는 결혼은 못할 것 같고 근데 자식은 갖고 싶고 이런 희망이 있어서 서로의 그 요구가 음. 맞아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딸과 여자가 엄마가 어떻게 가족이 돼 가는지 요런 거를 그린 드라마인데 음. 이게 실은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같이 살 사람을 생각하지 배우자, 동반자를 생각하지 누구를 기른다라고 생각하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어 음. 근데 '이런 형태로도 가족을 만들 수 있구나.' 싶어서 쪼끔 찡했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음. 실은 막 아기 낳는 것도 그렇고 실은 누구를 기르고 성장시키고 이런 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저도 뭐 누군가를 기르고 싶거나 누군가가 성장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싶거나 요런 의지나 욕구나 이런 게 생기면 '아 꼭 내 애를 낳지 않아도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음. 걸 깨닫게 해준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음. 물론 그 아기 있는 남자랑 재혼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 어 맞아요. 입양이라는 선택지도 사실 되게 낯설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우리한테는. 음. 음. 주변에서 그렇게 흔하게 보기도 좀 어렵고 되게 뭔가 연예인의 미담 같은 사례로만 맞아요. 음. 다뤄지고. 근데 이게 해외에서는 되게 흔하게 흔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낯설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드라마에서도 사실 워낙 많이 나왔고 이게 난임이거나 불임이라서 부부의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서 선택한다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주도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좀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고 뭐 첫째, 둘째가 이미 내 아이가 있을 때 새로운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도 있고 음. 음. 되게 완전히 제 생각을 깨줄 수 있는 주제의 드라마를 음. 디저트로 소개해 주신 것 같아서 스토리도 네.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국민 일본 배우 아야세 하루카.
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뭐 연기력, 스토리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시고 봐셔도 돼요. 라고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는 드라마고 여기저기 OTT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눈에 띄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립식 가족을 주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변에서 어떤 형태를 접했는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래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도 계셨을 테고 생소하신 분들이 저는 더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주변 분들과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소개해드린 컨텐츠 이런 것도 접해보시면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기도 하시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족의 소중함도 느껴보시는 한 주가 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네,